자, 그럼 이제 create table, 이제 기본적인 어떤 쿼리문, 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 create table을 이제 작성하는 쿼리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이제 복잡하지도 않죠? 요 앞에 앞에 있는 이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없는 거예요. 이게 괜히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먼저 보이면은 이제 마침표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항상 이 각각의 이 줄이 각각의 이제 컬럼 줄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콤마를 이렇게 이제 아이고, 콤마가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 끝에는.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은 또 마침표라든지 또 콤마 이런 것들을 전혀 해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세미콜론으로 끝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안 해준다 해서 이제 에러가 나거나 이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서서도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이제 PT 할 때 이제 드렸는데 아주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의외로 이 부분을 처음 초보자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틀리시는 게 이 괄호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제가 일부러 PT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작성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래 놓고 쿼리에서 딱 그대로 이렇게 해놓고 계속 실행을 하는데 에러가 나죠.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실습할 때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에러가 나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또 에러 메시지도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 때문에 에러가 난다고. 그럼에도 초보자들은 그걸 봐도 내가 이것 때문에 에러 냈는가라는 걸 전혀 모르고 너무 이거 난 확신에 차 있으니까 틀리지 않게 썼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 부분 어딘가가 내가 잘못됐나? 내가 여기 콤마를 찍었나? 또 막 이런 것만 찾아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실수를 많이 초보자들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소 소괄호를 이렇게 이제 요건 이제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제 이렇게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 여기는 이제 멤버 테이블명을 써주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이제 대소문자 섞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저 뒤에 가서 이제 요 앞에 이제 스키마 이름이 보통은 이렇게 이제 DBO라고 이렇게 이제 내가 안 붙이고도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이제 쿼리문을 작성해서 만들어도 SQL 서버에서 자동적으로 DBO라는 그 기본 그 스키마 이름을 앞에 붙여줘요. 이게 뭐냐면 약간의 뭐 제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여러분 그냥 성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네, 김길동 뭐 김길순 뭐 이러면은 김 씨에 소속돼 있는 어떤 그 가족들이라는 게 이제 그 그룹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DBO에 속한 그런 어떤 멤버 테이블이구나.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테이블 객체를 이제 하나 이제 만들지만 이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수십 개의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각각을 이런 어떤 스키마 이름을 좀 구별 지어 가지고 이런 어떤 테이블 이름을 좀 구별 지어서 관리할 수도 있다. 네, 묶어서 이제 관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게 안 붙인다 해도 어,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다거나 에러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없이 만들어도 결국은 자동으로 붙여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붙는 어떤 스키마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안 붙이고 해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럼명을 이렇게 쭉 쓰시고, 네, 영문으로 쓰시는 거예요. 영문으로. 네, 값을 이제 영문으로 쓰시고,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들을 뭐 프라이머리 키라든지 이렇게 지정할 거 해주고, 널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자, 우리 이제 앞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형식을 이제 살펴봤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완성된 이제 하나의 create table, 이제 쿼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관성 있게, 근데 규칙성 있게, 자, 이렇게 이제 컬럼명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 타입이죠. 네, 데이터 타입 역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직접 이제 타이핑을 쳐서 만든다는 거죠. 우리 이제 개체 탐색기를 사용해서 이제 GUI,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으로 만들 때는 굳이 내가 이런 걸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택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건 입력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는 전부 모든 걸 이제 쿼리 창에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타이핑을 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쪽은 이런 어떤 그 제약 조건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널이라는 거는 반드시 값을 입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젠더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조인은 이제 어떤 언제 가입했는지 그런 것들은 난 널은 뭐예요? 반드시 값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쓰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그쵸? 난 널이 안 쓰면 그냥 허용이에요. 네, 그쵸? 네, 뭐 아무런 말도 안 쓰면은 이게 허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건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그냥 뭐 이건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부분은 이렇게 마침표나 콤마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 한 줄 한 줄, 요 매 한 줄 한 줄 끝나는 부분에서만 이렇게 콤마를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쵸? 네. 요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은 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미콜론 해주시고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컬럼명의 이제 어떤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때 이 멤버 아이디 있잖아요. 자, 이제 멤버 아이디 같은 경우에 이 한 줄을 잘 보시면은 자, 이 한 줄을 잘 보시면은 자, 이 아이디 멤버 아이디 컬럼은 100%예요. 99.9%도 아니고 100% 영문만 자 입력이 되는 게 자, 명확하다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제 그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이제 박 캐릭터 타입 말고 그냥 이제 박 캐릭터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이제 효율적이다, 더 이제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하다면.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글이나 이런 네임은 뭐 영문 이름도 들어올 수가 있고 이제 한글 이름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한글 영문 다 지원하는 이런 엔캐릭터로 뭐 이제 열자까지 영문이든 한글이든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다 앞에서 데이터 타입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여기서 다 써먹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엔캐릭터로 이런 컬럼은 데이터 형식을 만들어주면 좋죠. 네, 열자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젠더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인데 이거를 사실 뭐 그냥 뭐 그 숫자로 0, 1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그냥 이제 캐릭터 타입 한 문자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00% 뭐예요? 얘도 지금 이제 그냥 캐릭터잖아요. N 캐릭터가 아니라. 이 말은 얘도 100% 영문만 입력되는 게 명확하다면, 그러니까 확실하다면 그냥 그 N자가 안 붙은 그냥 요 N자는 이제 한글이나 이런 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한글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캐릭터로 했다라는 거는 영어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이니까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저런 컬럼은 뭐 이제 M이 들어온다든지, 예? 남성, 여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M만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또는 이렇게 이제 F만 들어온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0, 1로 해도 되는데 뭐 F 또는 M으로 구별해서 그 이런 값들이 이제 들어오게끔 하겠다. 100%
영어만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캐릭터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놓고 영문만 입력된 게 명확하다면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이제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저는 이제 엔캐릭터로 이제 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 낫널이고요. 그다음에 멤버초의 이제 가입일은 네, 데이트 타입을 한번 이렇게 이제 사용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낫널.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메일 사실 이메일도 사실은 낫널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이메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본인 네, 그 아이디 체크나 이런 것들 이제 본인 확인을 많이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도 낱널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좀 예시를 들어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아예 낱널이라는 표시를 안 쓰면 없으면 너를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 낱널이라고 써줘야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값이 들어와야 하는 컬럼들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낱널 이렇게 이제 표시를 직접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뭐 이메일은 이제 한 90자까지 이메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시면은 박 캐릭터 이렇게 얘만 그 유니코드 한글이 들어올 수 있는 엔 캐릭터로 한 이유는 네임이잖아요. 네임. 네임은 영문 이름 한글 이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얘만 이제 엔 캐릭터로 한 거고 나머지 영문만 들어오는 게 거의 확실해요. 얘네 세는. 얘네 세 개는 100%, 99.9%도 아니고 100% 영문만 들어오는 경우라면 이렇게 네. 그쵸? 요거. 네, 이런 것들은 다 영문만 입력되는 게 이제 명확하다면 그냥 뭐 유니코드 지원하는 이런 캐릭터나 엠박 캐릭터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네, 캐릭터나 이제 박 캐릭터로 잡아주시는 것이 더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신 것처럼 이제 멤버 아이디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요? 중복되는 값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값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컬럼에 값이 어떤 데이터 값이 안 들어온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아, 이렇게 난널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난널이라고 써주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널 허용이라는 거잖아요. 아무런 값이 안 들어와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프라이머리 네, 키로 이제 그 지정을 해버리면요.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난너를.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이제 제가 이제 해놨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는요. 자, 보신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 어떤 특정 네, 이 그 컬럼에 어떤 프라이머리 키로 어떤 지정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뭐가 해야 돼요? 기본 키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요거 두 가지예요. 보신 것처럼 이제 프라이머리 키, 이제 기본 키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자, 해당 여기 이제 막 레코드들이 이제 한 줄씩 이제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 테이블에. 그러면은 가장 대표 값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레코드를 이제 구별하는 이제 유일 값이 저장이 되는 컬럼이에요. 기본 키로 지정이 되면 요렇게 기본 키로 요 컬럼이 지정이 되면은 요 컬럼이 지정이 되는 거죠. 뭘로? 요 기본 키로. 네. 그러면은 가장 대표값 또 유일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컬럼에는. 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기본 키 제약 조건이 이제 설정된 이 컬럼은 이게 중요해요. 자동적으로 너를 허용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유니크 제약 조건이 역시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널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난널을 굳이 명시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프라이머리 키로 그 지정을 해버리면 이것 자체가 이미 그 유일한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난널과 그 유니크 제약 조건들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컬럼에. 이해되죠? 네,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이 되는 게 대단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이죠. 네. 이런 것들 나중에 다 이제 실습을 통해서 네,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DBO 관련해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테이블 생성 시에 그 이름 앞에 네, DBO 기본 스키마를 붙일 수가 있어요. 안 붙여도 되죠. 네, 안 붙여도. 근데 안 붙여도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제 스키마 없이 그 생성을 하면은 테이블을 생성하면은 어차피 이게 붙어요. 어차피 이게 이제 붙어서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객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본이에요, 기본. 뭐가? 이 DBO 스키마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키마란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그, 우리 뭐 테이블을 하나 만들면 테이블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걸 말을 하거든요. 그런 각각의 어떤 테이블 객체들을 그룹을 지어서 묶어 이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스키마예요. 이거 잠깐 데모를 보고 올까요? 네. 뭐 데모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어떤 샘플 데이터베이스 만든 거 있잖아요. 만든 게 아니라 설치한 거. 네, 요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드벤처 웍스, 자, 요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좀 보시면은, 자, 테이블 쪽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자, 어때요? 이 보시면 예를 들면 어드레스 하나만 보시면요. 이 어드레스 앞에 점 찍고 펄슨이라고 붙어 있죠. 펄슨. 요 앞에 펄슨이라고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펄슨. 그 밑에 또 어드레스 타입도 요 앞에 보면 점 찍고 펄슨이라는 스키마, 요게 이제 다 스키마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DBO라는 스키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뭐예요? 여기 기본 스키마가 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보시면은 뭐 펄슨, 요게 이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정리 좀 해서 여기 좀, 이 테이블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묶어서 그룹을 지어서 관리할 필요성도 이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굳이 생성해서 이제 하실 필요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이제 human resources고, 여기까지 이제 person, 그다음에 이거 이제 production 스키마가 거의 뭐 밑에까지 쭉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묶어서 이런 어드레스나 이제 뭐 패스워드 이런 것들은 이제 person, 네, 이런 어떤 스키마의 어떤 그 묶여져서 하나의 요렇게 우리 이제 아까 이제 잠깐 봤듯이 네, 요것만 봐도 요렇게 그 묶여져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어떤 스키마 구조만 봐도 이런 어떤 테이블들은 person이라는 네, 어떤 그 스키마 구조에 이렇게 묶여서 관리가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패키지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좀 관리를 묶음으로 이제 처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이런 어떤 이게 DBO가 기본적인 어떤 스키마고 우리 테이블을 만들 때 그 테이블 객체 만들어지는 테이블 객체는 이 DBO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보시면은 테이블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도 보면은 요 앞에 이제 DBO가 이렇게 붙잖아요. 내가 굳이 저런 거 없이 만들었음에도 DBO라는 어떤 기본 스키마가 붙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기 이제 왜 붙었지? 내가 이제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붙는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기 이제 기본적인 기본 스키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붙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 때 여러분이 그 쿼리문에서 잠깐 이쪽에서 우리 이제 쿼리문에서요. 자, 이 부분에서 이 기본 형식인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dbo 점 하고 네, 이제 만드셔도 되고 작성을 요거 이제 안 해도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해주는 게 뭐 이제 더
사실 이제 뭐 권장은 이제 뭐 여기 이제 써주는 것을 이제 더 많이 이제 권장들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분의 세미콜론 맨 끝에 당연히 권장은 붙이는 걸 권장을 당연히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을 꼭 안 쓴다 해서 뭐가 안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스키마도 스키마명을 직접적으로 안 써줘도 뭐 테이블이 생성이 안 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안 써주면 자동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포함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테이블을 딱 새로 좀 해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create table, 네, 그 쿼리문을 사용해서 테이블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거 testdb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엉뚱한데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어드벤처 웍스 또는 펍스 이런 데이터 샘플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새 쿼리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펍스, 여기가 중요해요. 이 부분이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그 쿼리, 여기서 작성하는 어떤 쿼리가 실행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펍스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펍스 데이터베이스가. 요 샘플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가 이 새 쿼리 창을 이렇게 여시기 전에 항상 내가 쿼리를 앞으로 쿼리를 작성해서 내가 이제 실행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셨죠? 어드벤처 웍스 선택하고 새 쿼리를 클릭하면 자, 이쪽을 보세요. 이쪽. 이게 뭐예요? 어드벤처 웍스가 선택이 되어져 나타나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물론 이제 쿼리문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다시 펍스라든지 내가 이제 테스트DB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따로 선택을 해 주셔도 되죠. 네. 그런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정확하게 습관을 내가 이제 작업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새 쿼리를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 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앞서 배운 것을 천천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create, 이제 그 다음에 테이블. 이제 관습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대문자로 이 부분 써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명은 소문자로 그냥 뭐 멤버라고만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또는 뭐 멤버 언더바 테이블 이렇게 써줘도 되고, 좀 줄여서 tb 또는 tbl 테이블 좀 줄여서,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대문자로 tbl 또는 t만 대문자로 하고 bl 뭐 상관없다는 거죠. 이름을 명명하는 부분은 크게 대소문자를 가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소문자 위주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관습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오고 있다라는 거. 그 말은 굳이 내가 이 부분을 그냥 create table 뭐 이런 식으로 뭐 쓴다 해서 안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create table은 이제 좀 구별을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좀 해놓으시면은 쿼리문이 이제 좀 복잡하고 이제 길어지면 좀 구별하기가 좀 이제 쉽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요렇게 해볼게요. 괄호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렇게 해놓고 이제 세미콜론 해주시고 요렇게 이제 해놓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괄호가 벌써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에러 표시가 나잖아요. 여기 보면은 벌써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물결 표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서 이게 지금 뭔가 구문이 잘못됐다 라고 여기서도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선은 뭐 이 부분은 이제 또 나중에 에러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겸 요거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키보드의 탭 키를 이렇게 좀 한 칸 요렇게 이제 좀 들여쓰기를 좀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탭 키를 이렇게 이제 한 칸, 보통 이제 뭐 스페이스바 이렇게 4번 누르는데 탭 키 누르세요. 탭 키. 그게 더 편하죠. 네. 그다음에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멤버
자, 제일 먼저 우리 이제 아이디, 그 다음에 탭키, 또 한번 탭키 눌렀습니다. 자, 이제 멤버 아이디에는 명확하죠? 네, 영문만 들어오는 게 명확하다면은 박 캐릭터로 네,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한 16글자까지 아이디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탭키를 한 번 더 눌렀어요. 두 번 눌렀어요. 그 다음에 얘는 굳이 얘를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not null이라고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얘가 프라이머리 키가 된다면 프라이머리 키라고 지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not null을 그러니까 너를 허용하지 이제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니크한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값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콤마 해주시고 됐습니다. 요거 한 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컬럼이. 네, 컬럼. 저 한 줄로 컬럼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네. 그 다음에 맴, 네임. 자, 요거를 위에 이제 요렇게 이제 한 칸 벌려주고 요것도 이렇게 한 칸 벌려줄게요. 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이름도 들어올 수 있고 영문 이름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자, n 캐릭터 10문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다음에 얘는 이제 낱널이라고 해줘야겠죠. 네. 자, 두 번째 컬럼도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성별을 젠더죠, 젠더. 이거 같은 경우에도 M 아니면은 F. 네, 이렇게 딱 그 두 개의 어떤 영문 단어만 들어오는 게 이제 명확하죠. 그러면 그냥 뭐 캐릭터 1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가 있죠. 데이터 타입을 얘도 not null. 네, 그러니까 빈 값을 아무런 값을 그러니까 빈 값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어떤 값이 이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젠더. 네, 저 컬럼도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일, 뭐 join. 뭐 요거는 뭐 여러 타입 중에서 우선 데이터 타입을 한번 써보죠. 네. 자, 됐죠? 데이터 타입. 얘도 마찬가지로 not null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계속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드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만 하는데 뭐 많잖아요. 버스데이 뭐 생일 같은 거 입력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포인트 같은 거 예, 뭐 가입하면은 뭐 포인트를 얼마 이제 적립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멤버 포인트 뭐 이런 어떤 컬럼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얼마든지 그 생각을 해서 먼저 이제 업무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업무 파악을 잘 해가지고 먼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먼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그런 것도 이제 좀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선은 그럼 저는 여기서 조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좀 하나 더 해볼까요? 네. 그렇죠. 이메일. 네, 이메일 같은 거 이제 한다면은 자, 이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영문만 들어오는 게 한글로 된 이메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 캐릭터 해갖고 네. 한 90글자 정도까지 자, 이메일을 입력받는다고 하면은 저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너를 만약에 이제 사실 이메일도 낱널이죠. 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 우선은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어, 쓰지 않으면은 이제 너를 허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컬럼은 자, 이렇게 이제 낱널을 쓰지 않으면은 얘는 뭐다? 널 값을 그러니까 널 아무런 값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마 보통은 이제 실제 이렇게 그 뭐 쇼핑몰이나 이제 회원가입 같은 이제 뭐 웹사이트 만들 때 보통 이제 이메일은 낱널로 하죠. 네, 이 이메일을 가지고 요즘은 본인 확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 우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쪽에 그러면 이거 주의하실 게 또 여기 이렇게 콤마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은 아무것도 쓰지 않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 에러가 나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에러가 나죠. 그리고 에러 메시지도 보시면은 자, 이 근처에 구문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문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 네, 이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괄호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 저거 바꿔주니까 밑에 것도 다 없어졌죠. 네, 처음에
잘 못 봤나요? 자,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막 뭐 에러 나는 게 많아 보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밑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근데 위에 것만 딱 고쳐주면은 다 없어졌죠. 그리고 맨 밑에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물결 표시 나오는 게 없죠? 네.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잘 되죠? 에러 메시지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네,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은 안 보이시면 새로 고침하세요. 자, DBO라고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DBO 그 기본 스키마 이름을 여기다 안 붙였어요. 멤버 테이블 만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DBO 점 하고 이렇게 이제 멤버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만들어지죠.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DBO라는 요게 이제 기본 스키마예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멤버 테이블 이런 어떤 그 테이블 객체를 하나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그 DBO 이 기본 스키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항상 내가 여기서 이제 DBO 점 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도 요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이름이 이렇게 됐을까? 네,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너무 그렇게 이제 뭐 겁먹지 마시고 이게 기본 스키마가 자동으로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여기에서 만들 때도 DBO라는 기본 스키마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보통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을 많이 하죠. 네, 그 기본 스키마 이름을 붙여가지고 DBO 점 네, 이제 어떤 멤버 테이블 명을 그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쿼리문을 작성하는 것을 좀 더 이제 권장은 하는 편이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도 꼭 그 관습적으로 이렇게 그냥 소문자로 대소문자 섞어서 create 테이블 이렇게 써도 뭐 안 만들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밑에도 보시면 이 프라이머리 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primary 프라이머리 키. 네, 난널도 마찬가지예요. 소문자로만 써볼까요? 난널. 그다음에 밑에도 세미콜론도 이렇게 이제 없이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을 요거 이름이 같으니까 이 중복된 이름은 안 돼요. 그렇죠? 중복된 이름은 보시면은 에러 나죠. 이미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자, 여기 보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다 멤버 테이블이라는 객체가 이미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요거. 여기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테이블 2라고 할게요. 테이블 2라고 하고 지금 다른 것들은 이렇게 소문자로 쓰고 대소문자 섞어 쓰고 세미콜론 안 했어요. 자, 실행을 하시면은 잘 그 명령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면서 잘 되죠? 아주 깔끔하게 에러 메시지 하나도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새로 좀 해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멤버 DBO 역시 DBO가 붙죠. 당연히 이제 명시적으로 여기도 써놨기 때문에 멤버 테이블 2 네, 여기 이제 가서 이제 테이블을 디자인을 확인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널 허용되는 부분은 맨 밑에 이메일 기본 키가 지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잘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뭐 컬럼, 한번, 네, 실습을,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SQL, 네, 파일로, 네, 확장자가 SQL 파일로, 자, 우리가 만든 쿼리문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힘들게 쿼리문을, 자, 우리 이제 그 쿼리 창에서 만들었잖아요. 당연히 이제 저장을 좀 이제 해두고 싶다는 생각도 이제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성한 테이블 쿼리문을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SQL 네, 확장자가 이제 SQL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냥 상단에 저장하기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자, 잠깐 데모를 보시면은 자, 여기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서 작성한 이 쿼리문을 내가 이제 저장하고 싶다. 이 쿼리문을. 물론 이제 이대로 이제 복사하셔 갖고 뭐 이제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이제 메모장 이렇게 이제 메모장 같은 거 이제 하나 만드셔 갖고 저장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네, 이 부분을 딱 클릭하면은 이 쿼리문을 자,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디폴트가 뭐예요? 자, 디폴트는 여기에 저장이 돼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외워두시면 좋죠. 네, 네, 디폴트는 자, 지금 지금 내 PC의 문서, 이게 문서기 때문에 그래요. SS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SQL 쿼리에서 이제 뭐 번호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생성돼서 붙는 거고, 자, 중요한 거는 확장자가 점 찍고 SQL, 네, SQL이라는 확장자 파일로 자, 이곳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저장 버튼 클릭하고 누르면은 네,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이거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고, 그냥 뭐 메모장이나 이런 걸로 열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언제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이제 여기다 이제 뭐 붙여넣기 해서 이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요 버튼을 사용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